우리는 매일매일 셀 수 없이 수많은 단어를 말하고 또 듣습니다. 가족과도 친구와도 직장 동료와도 정보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들이 반대로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결정짓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쓰는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단어들이 우리의 오늘의 기분을 만들고 내일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말의 힘을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말이 곧 내 미래다. 습관처럼 쓰는 말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등의 문구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채 또 내일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말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등을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우리의 경험을 묶는 실이다.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감정의 강도와 방향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속상하다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한 화자는 내면에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느낍니다. 속상하다는 감정은 조용히 안으로 흐르며 실망이나 서운함처럼 스스로를 다독이는 느낌입니다. 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감정이 격하게 치솟아 밖으로 향하며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동반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감정의 강도도, 방향도, 내면의 에너지도,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의 에너지도 달라지는 것이죠. 또 다른 예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느낀 감정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참석자 대다수는 단지 12개 정도밖에 써내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해봤지만 여전히 12개 밖에 못 적어내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는 참석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감정을 느낄 것 같은데 이들은 일주일 동안 단지 12개의 감정만 느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같은 감정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주일 내내 좌절감, 분노, 불안, 두려움, 우울함 속에서 보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늘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단어는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경로, 익숙해진 감정에 라벨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험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느낌과 새로운 경험이지만 과거에 내가 붙였던 라벨, 즉 자주 쓰는 단어로 오늘 새로운 경험을 어제의 감정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 계속 같은 익숙한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상황극으로 알아볼까요? 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밥은 친구 그렉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이 말했습니다. 그렉, 난 세상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 그렉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밥이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 내 사전에 지루함이란 없으니까. 뭐라고? 자네 사전에 지루함이란 단어가 없단 말이지.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기억나나? 자네가 지루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도 없는 걸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 말이 없으면 그런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흥미로운 점은 그가 그 단어를 아예 쓰지 않다 보니 실제로도 삶에서 그런 감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어가 없으면 감정이 없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심리학적, 신경학적 사실입니다. 말은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며 말이 없으면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에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거짓말이라는 의미의 단어 자체가 없으므로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에도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없죠. 어떤 것을 표현하는 말이 없으면 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외 또 다른 문화의 언어를 살펴볼까요? 실제로 필리핀의 테서데이족의 언어에는 싫어하다, 미워하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단어가 나의 인지와 경험을 좌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느냐는 단순한 말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더 창의적이고 정확한 라벨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새로운 경험을 느끼고 그에 따라 우리의 현실적이고 생활적인 감정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는 전체 단어의 극히 일부. 국립국어원과 학술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에는 표준 국어대사전 기준 약 51만 개의 단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고작 1~2,000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어휘수의 약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죠. 그중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한 연구에서 약 434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70% 이상, 즉 긍정적 감정 어휘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말은 유달리 풍부합니다. 비통한, 침울한, 애달픈, 처량한, 우울한 등 정말 다양한 뉘앙스의 단어들이 존재하죠. 반면 기쁨과 관련된 말은 유쾌한, 들뜬, 의기양양한 등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슬픔이 기쁨보다 2배 이상 어휘적으로 풍부하다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에 더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쁜 감정을 더 자주, 더 정교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현할 단어가 많기 때문이죠. 어휘의 폭이 결국 감정의 폭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감정은 단어를 따라 흐른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전문의들이 말하길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면 이들이 나는 늘 답답하고 불안해라고 습관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단어로 같은 감정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채롭고 다양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도 모르게 제한된 감정과 경험만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휘력이 부족한 수감자들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서 스스로도 모르게 곧바로 주먹이 나가는 폭력이라는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는 감정의 안전밸브와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자신도 과거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우울하다는 단어를 자신의 어휘에서 아예 지우고 나서부터 다시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단어에 연결된 감정을 다시 재현하려 하기 때문이죠. 내가 쓰는 단어가 곧 감정의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4) 언어가 관계와 문화를 바꾼다. 말은 감정만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바꾸는 힘도 가집니다. 미국의 운송회사 PI는 수많은 실수로 매년 수십만 달러를 손해보고 있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는 단순히 직원들의 호칭을 작업자에서 장인 크래프트먼으로 바꿨습니다. 30일도 안 돼 선적 오류율이 56%에서 10%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도 사람들의 정체성과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예시는 단지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가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크고 잦은 말다툼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상담자의 조언에 따라 말다툼을 논쟁이나 싸움이 아닌 영적인 토론이라고 부르자 감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지금은 예전 수준의 감정 폭발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단어는 현실에 붙이는 필터입니다. 필터 하나 바꾸는 것으로 감정, 행동, 관계가 모두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닮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습관적인 어휘를 따라 함으로써 그들의 감정 패턴도 같이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묘사하는데 열정적인, 엄청난, 획기적인 등과 같은 단어를 곧잘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이런 긍정적 모습에서 그저 괜찮은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비해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감정의 크기를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을 바꿔주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 당연히 삶은 감정적으로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경험을 바꿔주는 단어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정상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감정은 그 강도를 낮춰서 그 감정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고 아주 긍정적인 그 기쁨의 강도와 격려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큰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언어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분석해보면 영어가 동사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이 매우 적극적이고 행동 위주의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문화는 변하지 않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의 표현 방식이 동사보다는 명사에 더 무게를 둔다는 사실에도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명사는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동사는 오늘 여기에 있다가도 내일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단어의 기술.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어를 약간만 바꿔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짜증나. 대신 조금 신경이 쓰이네. 열받는다. 대신 조금 불편해요. 등으로 말이죠. 이런 차이는 감정의 강도를 낮추어 우리와 상대방 모두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는 단어로 강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나 비즈니스 협상에서 강한 단어를 쓰는 대신 부드러운 완화제를 사용하면 상황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 자녀관계, 자기인식까지 바꾸는 말의 힘. 말은 특히 어린이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행동은 조금 아쉬운데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 부모의 옛 패턴을 깨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는 자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바꾸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말은 강력하고 긍정적인 교육이자 관계의 다리입니다. 핵심은 나의 옛 패턴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자신도 모르게 쏟아내게 되고 인연이 모두 떠나간 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니까요.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관계가 파괴될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난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보복하고 싶게 만들거나 너무 상처를 받은 나머지 다시는 나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게 만들죠. 말 한마디로 상대와 나 사이의 감정의 교량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떤 단어를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역시 부족해 라는 표현과 이번 일은 확실히 좀 복잡했어 라는 표현은 같은 상황을 설명하지만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자존감과 동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풀지 못하면 상대와의 관계도 풀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죽어가던 일을 살릴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도 알아눕힐 수 있다. 당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말, 즉 경험에 붙이는 라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가 당신의 경험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라벨을 받아들일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험에 특정한 라벨을 일단 붙이면 우리는 그 라벨에 상응하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병명을 붙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신신경면역학 P&I 연구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병명을 들은 순간 그 환자의 면역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중경화증입니다. 암입니다. 이런 단어 자체가 인간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어의 인식만 바꿔도 환자의 면역 시스템이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의 힘을 인지하는 전문의들은 말은 병을 만들 수도 반대로 없앨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의사는 진단보다 설명을 훨씬 더 신중하게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말이 곧 당신이다. 몇 마디의 단어가 확실히 우리의 경험을 걸러내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내가 쓰는 말이 곧 내 모습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쓰는 말 습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죽고 싶다 대신 좀 힘드네요. 연인에게 습관적으로 우리 헤어지자 대신 난 지금 속상해서 너가 이 순간만은 내 마음을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어. 미치겠네 대신 조금 혼란스럽네로 말이죠. 이런 작은 말의 변화가 심각한 문제도 작은 이슈처럼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변화가 감정의 파장을 바꾸고 관계의 흐름을 바꾸며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쓸지 선택할 수 있고 이 단어는 감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언어가 당신을 더욱 품격 있고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하고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